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나 비율, 비례식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봤고 비, 비율, 비례식 이런 식들 비율이 평형, 양쪽의 비율이 평형함을 나타내는 비례식 같은 것도 배워봤고 좀 특이한 비율로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도 배워봤고 이걸 배우면서 뭐 천분율, 만분율 뭐 백만 분율, 조분율, 뭐 10억 분율 이런 것들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봤고 그리고 뭐 비례배분 이런 것도 한번 배워봤네. 그지? 결국은 이제 그냥 단어의 의미에 충실한 이런 말들이었고 어 결국은 이런 것들의 핵심이 다 뭐냐면은 어떤 대상을 뭐로 비교하는 거였어? 나누기로. 음. 어떤 대상을 나누기로 비교하는 게 핵심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많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율들이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율들이 있고 그 비율이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서 그 비율에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기도 해.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율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율들을 어떤 의미에 따라서 어떤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겠지. 비율의 의미가 진한 정도를 나타내. 어떤 것에 비율을 한번 봤더니 어떤 그 용액의 진한 정도를 나타내. 이게 뭐야? 농도라는 이름을 붙여 우리는. 그지? 그리고 어떤 비율을 봤더니 빠른 정도를 나타내. 이거는 이제 우리는 속도라는 이름을 붙여. 물론 이제 속력이라는 개념하고 좀 과학적으로 볼 때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수학에서는 지금은 벡터를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는 속도, 속력을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 거고 일단은 지금 정확히 배울 거는 속력이긴 한데 빠른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속도라는 개념 이름을 붙일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빽빽한 정도 이런 의미다. 뭐 인구 밀도 할 때 그 밀도 있지. 밀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 뭐 기울어진 정도, 경사도, 뭐 기울기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1차 함수 이런 것들 배우면은 그 함수의 기울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어떤 대상의 비율 뭐 예를 들어서 원둘레, 원둘레의 지름에 대한 비율 이거 뭐라고 해? 원주율이라고 하고 원주가 그냥 원둘레라는 소리였지. 그리고 뭐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뭐 있지? 환율 있지. 원화의 달러에 대한 비율을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원달러 환율만 있는 건 아니지. 각 나라의 통화에 대해서 모두 다 환율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엔과 달러의 환율은 엔달러 환율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환율이라는 비율도 있고, 많이 쓰는 것도 뭐 할인율 이런 것도 이제 할인 금액 대 원금, 원금에 대한 할인 금액의 비율 뭐 이런 것도 결국은 본질들이 뭐야? 본질은 두 대상을 뭘로 비교했다고? 나눗셈으로. 나눗셈으로 비교한 어떤 기준량에 대한 어떤 기준량, 여기서도 어떤 기준량들이 있겠지. 농도는 뭐 용액의 뭐 그램 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용액의 부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과학에서 사용할 때는 용매의 질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량이 있을 건데 그 나름의 정하는 기준량에 대해서
상대적인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애의 상대적인 크기 그걸 나타내는 거. 나눗셈으로 비교해서 기준량에 대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고자 하는 아이의 상대적인 크기를 다 나타낸 거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쓰는 것들, 많이 쓰는 비율들은 조금 이런 의미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도 하더라.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이기도 하더라. 결국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궁금해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에 대한 이름을 붙여서 실제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아, 이게 사실은 다 비율이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줄 수 있으면은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첫 번째로 볼 비율은 비율의 의미가 진한 정도, 용액의 어떤 진한 정도여서 농도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그 비율을 한번 살펴볼 거고, 이 진한 정도는 일단 단어의 뜻을 보면은 그냥 농도라고 하는 게 진한 정도라는 뜻이야. 농자가 짙을 농자란 말이야. 한자 뜻에도 짙을 농자에다가 그냥 법도 도자야. 정도. 그냥 단어 뜻 자체가 진한 정도라는 뜻이네. 진한 정도를 의미하는 그 비율, 하나의 수치를 나타내는 게 그냥 농도고, 아, 진한 정도예요라고 해서 그냥 농하다 할 때 그 농자 써서 농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영어로는 concentration. 컨이 뭐야? 뭐 함께라는 뜻이야. 그리고 센터가 뭐지? 가운데라는 뜻이지. 뭐 여러 개 함께 가운데로 오게 하는 거. 그리고 뭐 약간 모이게 하는 그런 빽빽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그런 영어 단어라고 보면 돼. 한마디로 이제 조금 농하다라고 하는 게 진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뭐 분자나 입자들이 약간 모여 있는, 얼마나 모여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뜻을 영어 단어에서는 이제 이미지화 시킨 것 같고, 농도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진한 정도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고, 결국은 진한 정도를 의미하는 하나의 수치, 진한 정도를 의미하는 하나의 수치를 농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하나의 수치를 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농도는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의 수치란 말이야. 뭘 나타내는?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나타내는 방법이나 뭐 기준량을 얼마로 보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른 표현이 될 뿐이지, 결국은 진한 정도의 핵심은 하나지. 그지? 그럼 농도를 나타낼 때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10분의 1 같이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소수로, 농도가 0.1이에요 라고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나는 이제 백분율로 한번 나타내 보고 싶어. 백분율, 뭐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백분율은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 소수나 분수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기준량을 100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준량을 100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0%가 되겠지. 그지? 퍼센트가 뭐였어? 그냥 100분의 1이라는 숫자로 보면 된다고 했지. 그러면 10%라고 하는 숫자는 0.1이나 10분의 1이란 분수와 완벽하게 동일한 말이야. 그냥 표현 방법을 다르게 퍼센트라는 단위를 썼을 뿐이지, 100분의 1이라는 숫자를 썼을 뿐이지, 완벽하게 같은 세 개의 표현이다. 다 뭐다? 비율이고, 비율이 뭐야? 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게 비율이었단 말이야. 다 결국 비율이고 다 같은 말이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다 같은 말이다. 수치로 표현한 다 같은 말. 결국은 이거나 지금 모두가 다 같은 표현입니다라는 거를 좀 농도에서도 알아줘야 돼. 어떻게 표현하는지, 분수로 표현하는지, 소수로 표현하는지, 백분율로 표현하는지, 아니면 이거를 뭐 천분율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뭐 ppm으로 갑자기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정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호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결국은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 '다 같은 말이더라.'라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기준량을 얼마로 보는지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기준을 바로 나타내 주는지 아니면은 나는 기준량을 100 으로 보고 싶은지 100만 으로 보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그냥 표현이 다를 뿐이지 분수, 소수, 백분율 이런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완벽하게 똑같은 숫자다 그냥. 농도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다. 이거를 쪼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비율이냐면은 용질의 용액에 대한 비율이야. 용질은 뭐지? 안에 녹아 있는 알맹이를 말하는 거고 용액은 혼합물을 말하는 거야. 용액이 뭐 소금물로 치면은 이제 소금물이 용액이 되는 거고 용질은 소금이 되겠지, 안에 녹아 있는 아이. 이게 소금물, 설탕물 이런 거에서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나중에 이제 그 녹이는 의 용매와 녹는 의 용질 이런 것들이 쪼끔 애매해지는 순간들이 과학에서는 있어. 근데 이제 수학에서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물처럼 액체로 해서 크게 이렇게 뭔가를 포용하는 아이를 전체 용액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녹아 들어가는 그 작은 알갱이들 그런 것들을 용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결국은 이거에 대한 비니까 비율은 뭐지? 용액분의 용질이겠지. 음. 이 하나의 분수, 용액분의 용질. 이 하나의 분수, 이 하나의 수치를 뭐라고 한다고? 농도라고 한다고. 농도. 진한 정도. 우리는 이거를 의미를 생각했더니 '아 용액의 진한 정도를 나타내네요.' 해서 짙을 농자 법도 도자 써서 농도 가운데로 모여 있는 그런 얼마나 모여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네요. concentration 농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농도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빽빽하니에 대한 질문이지 얼마나 빽빽하니. 인구 밀도 할 때 그 밀도 있잖아. 이거는 결국은 액체나 기체 버전의 인구 밀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농도는.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 있냐 알갱이들이. 그래서 그 진한 정도가 얼마나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음 결국은 의미하는 게 얼마나 빽빽한가 이런 질문에 대한 비율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결국 이 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하나의 고정된 표현이 아니고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아까 봤듯이 이제 분수, 소수, 백분율 이런 것처럼 기준을 어떻게 얼마로 기준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표현하는 농도의 그런 방법들이 달라지는 거고 아니면은 기준 그 기준이 되는 전체를 어떤 것으로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기준의 종류에 따라서도 농도 붙이는 농도의 이름이 좀 달라지기도 해.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어떤 하나의 고정된 표현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들이 달라질 거고 표현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농도라는 거의 기본은 뭐야? 지금 기본은 용액분의 용질. 그러니까 용질의 용액에 대한 하나의 수치, 비율이다.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이 비율의 의미가 진한 정도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거를 '농도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해.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농도의 표현들을 보면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첫 번째는 기준을 얼마로 보는가. 나는 지금 전체 기준량을 얼마나 보고 싶은가 그거에 따라서 기준량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붙이는 표현들이 있지. 그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농도가 뭐야? 퍼센트 농도지. 그지? 퍼센트 농도는 뭐야? 기준량을 뭐로 본 거야? 100 으로 본 거지. 그리고 퍼밀 농도는 뭐지? 기준량을 1000 으로 본 거야. 그지? 나는 지금 전체 1000 중에서 이게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던 BP, 그지? 만분율, 이건 뭐지? 전체를 만으로 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이 배웠던 게 100만 분율, ppm, 그리고 ppb, 10억 분율, ppt, 조분율, 이런 식으로 극미량의 원소에 대해서는 이런 숫자, 이것들이 다 뭐야? 그냥 100만 분의 1이라는 숫자야, 이 기호는. 그지? 이거는 10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야. 기준을 100으로 봤을 뿐이고, 이거를 보면은 10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지? 뭐였어? 퍼센트잖아. 퍼센트. 100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0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보는 순간에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보는 순간에 만분의 1, 이걸 보는 순간에 100만 분의 1, 10억 분의 1, 조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단지 숫자구나. 이게 막 특별한 기호가 아니고 단지 그냥 다른 표현의 하나일 뿐이구나. 기준량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른 표현, 기호의 하나일 뿐이구나.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의 하나일 뿐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농도를 볼 때 용액분의 용질, 모든 농도가 다 용액의 부피나 용액의 질량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니야. 용매를 기준으로 보는 농도도 있어. 그건 이제 농도의 종류, 기준량의 종류에 따라서 농도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런 그 농도에서 사용하는 기준량이 다른 농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될 것 같고, 뭐 자세한 거는 이제 화학에서 조금 더 알아보면 될 것 같고, 간단한 거는 조금 이따 한번 알려줄 건데, 결국은 이게 기본이고, 용액의 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퍼센트 농도, 기준을 얼마로 보는가, 기준량을 얼마로 설정하는가에 대한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 진한 정도, 이게 핵심이고, 이거를 우리가 퍼센트 농도로 나타낼지 아니면은 퍼밀 농도로 나타낼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이제 계산해 주는 방법만 조금 달라진다. 기준을 다르게 볼 거니까. 그래서 용액분의 용질에서 출발해서 나는 이제 기준량을 100으로 나타내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100분의 1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줘야 될 거고, 원래 곱하기 1이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표현을 쓰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100을 곱해 줘야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이게 뭐라고?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겠지. 그럼 동일하게 생각해 보면 어때? 천분율로 나타내 주고 싶으면 용액분의 용질이란 비율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분의 1, 이게 퍼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BP로 나타내고 싶으면은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만 곱하기 만분의 1, BP, 만분의 1이 BP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런 기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 기준을 얼마로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비율에서 곱하기 어떤 그 비율만큼의 숫자를 해 주면 되더라. 그지? 이게 의미하는 거, 기준량을 얼마로 본 건지에 대한 숫자를 그 비율에서 곱해 주면은 전체를 그걸로 봤을 때 비율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런 그냥 관찰을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고, 결국은 이거를 좀 일반화시키면은 용액분의 용질이라는 비율 하나의 수치가 있었는데, 기준량을 어떻게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나는 분모에다 기준량을 보내줄 거잖아. 그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호들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천분의 1,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100분의 1로 보고 싶으면 이게 뭐 100분의 1로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없던 거 지금 만들었으니까 어떤 기준량을 다시 곱해 줘야겠지. 기준량을 얼마로 보는지에 따라서 이 수치가 결국은 이만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차지하는 퍼센트가 아니고 그 비중이 되는 거지. 그지?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기준량. 그러고 이거를 뭐로 나타내 주면 돼?
내가 원하는 그 기호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지. 퍼센트면 퍼센트, 퍼밀이면 퍼밀, BP면 BP, PPM, PPV, PPT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핵심이 뭐다? 기준량을 얼마로 보는지에 따라 기준량을 얼마로 보는지에 따라 다른 표현일 뿐이지. 다른 표현일 뿐이고 그 농도가 변해? 아니. 뭔가 하나의 농도를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야? 다 같은 숫자로 나오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10% 다라고 하면 이게 뭐야? 10분의 1 이라고 하는 숫자야 그냥. 10분의 1 이고 퍼센트 난 기준을 100 으로 보고 싶었다. 그럼 100 으로 해석할 때는 100분의 10 이잖아. 그러니까 100분의 1 곱하기 곱하기가 아니라 100 중에서 10 만큼이니까 결국은 이걸 10%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럼 이 10분의 1 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천분율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고 싶어. 그러면은 기준을 1000 으로 봤으면은 그 양은 100 이겠지. 그지? 그럼 이거는 뭐야? 100 퍼밀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거는 천분율 아니고 만분율로 보고 싶으면은 1000 BP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네. 지금 봐봐.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가 완벽하게 다 같은 숫자다. 뭐로? 10분의 1로. 10분의 1로 완벽하게 다 같은 숫자고 이 세 개의 표현은 다 그냥 0.1이라는 거다. 0.1이라고 하나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 자체가 그냥 농도의 표현인 거고 기준량에 따른 다른 표현일 뿐이지 완벽하게 같은 수치다. 같은 숫자다. 그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낸 것뿐이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퍼센트 농도를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소금물의 농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 건데, 일단은 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 농도는 그냥 단지 뭐라고? 진한 정도. 음.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치를 농도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그거를 기준량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분수나 하나의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소금물의 농도는 가장 기본이 소금물 그람수 분의 소금의 그람수. 소금물에 대한 비율 이게 기본이야. 그지? 전체 소금물 분에서 소금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진해요? 소금이 얼마나 진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농도, 소금물의 농도의 기본이란 말이야. 그지? 기본은 이 비율이고 소금물에 소금이 얼마나 빽빽하게 있는지, 그지?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출발을 하는 거야. 비율이다. 뭐 대 뭐의? 소금 대 소금물의 비율인 거고, 그리고 소금물에 소금이 얼마나 빽빽하게 있는지. 그럼 밀도, 액체 기준, 액체 버전의 밀도를 결국은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비율을 나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소금물에서 많이 쓰는 그 기준량이 뭐냐면은 100을 기준으로 보는 걸 되게 좋아해. 백분율. 퍼센트 농도를 되게 많이 쓴단 말이야. 그지? 한 100 정도로만 봐도 소금물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나 봐. 그래서 천분율 이런 거 잘 안 쓰고 바닷물에서는 천분율 많이 쓰지. 바닷물의 염분 농도 이런 거 할 때는 퍼미를 많이 쓰는데 그만큼 적게 들어 있다는 거고 일반적인 소금물의 농도를 생각할 때는 백분율을 많이 써. 퍼센트. 음. 전체를 뭐로 보는 거? 전체 기준을 100으로 보는 퍼센트 농도를 많이 쓰더라. 그러면은 나는 이 농도를, 이 비율을, 이게 농도라는 하나의 숫자잖아. 완벽하게 같은 걸 다른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퍼센트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소금물 분의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분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비율인데 결국은 나는 전체를 뭐로 보고 싶은 거라고? 100 으로 보고 싶다고. 그지? 그럼 분모의 100을 만들어 줘야겠네. 그지? 100 분의 1 만들어 줬어. 그러면 여긴 뭐 해야 돼? 없던 거 만들었으니까 상쇄시켜 줘야지. 원래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 이었잖아. 그지? 1을 100 분의 100 으로 해석을 한 거지. 왜? 기준을 100 으로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러면 난 이제 해석할 준비가 다 됐어. 결국은 이거 퍼센트네요. 퍼센트가 100 분의 1 이라고 하는 그냥 숫자라고 했지. 전체 기준을 100 으로 봤습니다. 결국은 100 분의 1 이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일 뿐입니다.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전체 기준을 100 으로 봤단 소리고, 이거는 퍼센트라고 하는 기호는 100 분의 1 이라고 하는 숫자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소금물 분의 소금,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퍼센트가 100 분의 1 이니까. 이렇게 퍼센트는 뭐라고? 그냥 전체를 얼마로 보고 싶은지에 따른 다른 표현일 뿐이야. 이 소금물분의 소금이라는 비율의 다른 표현일 뿐이지 완벽하게 같은 숫자야 그냥. 이거를 뭐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0 퍼밀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0 bp라고 해도 되는 거고, 기준량을 얼마로 보고 싶은지에 따른 다른 표현일 뿐이지 완벽하게 같은 수치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뭘 구하고 싶어? 소금의 양도 한번 구해보고 싶어. 농도를 알고 있을 때 소금의 양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비율만 알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결국은 소금물이 있을 거고, 이 중에서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어요를 뜻하는 소금물의 농도. 음. 소금물의 농도를 바로 곱해버리면 농도가 뭐야?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0.1이라고 하는 수치, 그냥 소수가 될 수도 있고 분수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농한 정도, 농도를 나타내는 게 농도잖아 그냥. 그지? 소금물 곱하기 소금물의 농도 하면 돼. 근데 이제 책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표현들이 뭐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는 어떤 수치를 볼 때 퍼센트를 뺀 나머지 숫자를 본단 말이야. 그지? 나머지 뭐 6% 하면은 소금물의 농도를 이렇게 6 이라고 생각을 해 버리면은 결국은 여기는 이제 100 이라고 하는 숫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100 분의 1을 다시 곱해 줘서 100을 상쇄시켜 줘야 그 비율 농도가 나옵니다. 농도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지금 농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뭐라고? 농도라는 거 자체가 이거 퍼센트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만약에 소금물의 농도가 6%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건 어떤 숫자야? 6 곱하기 100 분의 1 이니까 0.06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숫자야. 결국 이게 100 분의 6 이라고 하는 하나의 분수야. 그지? 완벽하게 이 세 개는 같은 말이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결국은 농한 정도, 농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에 퍼센트란 말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 그지? 농도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하나의 수치로 볼 줄 알면은 이 농도를 막 굳이 이제 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라고 생각을 할 거 없이, 아, 이거는 원래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퍼센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던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거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100분의 1을 곱해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거고, 굳이 공식화해서 뭐 소금물 곱하기 소금물의 농도 구했던 그 숫자에 곱하기 100분의 1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줘도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기준이 뭔지 그런 것들을 퍼센트라고 하는 걸 하나의 숫자로 볼 수 있는 건지, 아, 농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표현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완벽하게 같은 숫자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요렇게 소금물의 농도를 생각을 해 주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념을 배우고 나서 실제로 문제에 적용하면서 내가 헷갈리지 않게 딱 나의 개념을
확립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지. 그지?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요거를 교과서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자."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을 쓰자라고 하면은 소금의 양은 굳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소금물에서 농도 결국은 이제 비율을 곱해 주는 건 동일한데 그 비율을 만약에 내가 지금 소금물의 농도를 구한 것 퍼센트 앞에 있는 숫자를 농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은 소금물의 농도에서 퍼센트 앞에 숫자 이거를 하나의 지금 농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곱하기 뭘 해 줘야 돼? 100 분의 1을 해 줘야겠지. 퍼센트 앞에 숫자는 뭐야? 결국은 퍼센트 앞에 숫자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라고 하는 비율에다가 이 농도라고 하는 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 놓은 숫자잖아. 이 퍼센트 앞에 숫자는. 그지? 그러니까 100 분의 1을 해 줘야 이 전체가 결국은 뭐가 나오겠어? 내가 원하는 소금물의 농도, 진짜 소금물의 농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교과서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거야. 소금물 곱하기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100 분의 1 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숫자 자체를 지금 농도로 봤기 때문에 사실 이 숫자 자체는 농도는 아니지. 농한 정도 그걸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의 수치일 뿐이지 농도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지? 농도는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 줘야 농도인 거야. 퍼센트까지 다 포함을 해 줘야 이거 자체가 소금물분의 소금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을 내가 전체를 기준을 100 으로 봤을 때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퍼센트 기호를 쓴 농도가 되는 거지. 퍼센트를 뺀 앞에 숫자 그 자체를 농도라고 하지는 않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 좀 생소한 개념으로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봤을 수 있기 때문에 10%의 소금물이라는 말을 한번 앞에서 배웠던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무슨 말이야? 소금물의 농도, 진한 정도가 몇 프로다? 10%다. 진한 정도가 10%라는 말이야. 그지? 우리는 퍼센트를 100 분의 1 이라고 하는 그냥 단지 숫자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소금물의 지금 진한 정도, 농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진한 정도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 결국 소금 대 소금물의 비였던 거고 그걸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소금물 분의 소금 의 비율과 완벽히 동일한 말이다. 그지? 결국은 10%가 소금물 분의 소금 했더니 10%라고 하는 거야. 농도가 10%. 그러면은 이 세 개의 말이 완벽하게 같은 걸 다 알 수 있을 거야. 10%라는 건 뭐지? 10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니까 10 곱하기 100분의 1이 될 거고 이거는 결국은 10분의 1이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은 이 말들 농도가 0.1입니다. 농도가 0.1입니다. 소금물의 농도가 10분의 1입니다. 소금물의 농도가 10%입니다. 소금물의 농도가 100%입니다. 완벽하게 다 같은 말이야. 완전히 그냥 다 같은 말이야. 기준에 내가 기준을 뭘로 보는지에 따라서 하는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지 이 네 개의 말은 다 같은 말이고 10%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는 0.1이고 동시에 10분의 1이고 100%이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는 0.1이고 동시에 10분의 1이고 10%고 100%이다. 이 네 개가 완전히 다 같은 숫자인데 표현만 달랐을 뿐이다. 그지?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숫자, 퍼센트 앞에 있는 이 숫자 있잖아. 10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퍼밀 앞에 있는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 이건 뭐야? 100 중에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10 만큼입니다. 1000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00 만큼입니다. 그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할 뿐이지 전체를 100 으로 봤을 때 퍼센트라는 게 전체를 100 으로 봤다는 소리잖아. 전체를 100 으로 봤을 때 퍼밀은 전체를 뭐로 봤을 때? 1000 으로 봤을 때. 전체를 1000 으로 봤을 때 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할 뿐이지 앞에 숫자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다른 숫자가 아닌 거야.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이 기호들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나는 지금 기준의 눈을 어디다 두고 있다고 전체를 100 으로 봤을 때 기준을 두고 있는 거고 전체를 1000 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은 거지. 그중에서 보고 싶다 이거지. 그중에서 100 만큼이다. 그중에서 10 만큼이다. 그런 거지. 요거는 다 같은 숫자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농도라는 걸 하면서 용액이라는 말도 나오고 용질도 나오고 뭐 이런 그 용해, 녹는 거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단어들의 뜻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과학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 또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넓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녹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이 세 가지 용어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가야 돼. 결국은 이건 어디서 쓰이는 말이냐면 용해라고 하는 영어로는 dissolution이라고 하는데 용해, 녹는다. 녹는 거. 섞이는 거. 뭔가 지금 섞이는 거. 그지? 섞이는 거에서 쓰는 말들 세 가지를 한번 좀 볼 거고 용질은 뭐냐면은 그 녹는 물질, 주인공, 그냥 녹아 들어가는 아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용자는 녹을 용자 써. 다 지금 뭐라고? 녹는 거에 대한 말들이라고. 그래서 용자가 뭐다? 녹을 용자고 질자는 바탕 질자를 씁니다. 바탕질. 그래서 영어로는 솔루트라고 많이 하고 이게 뭐다? 녹는 물질. 녹는다의 주인공이지. 녹는다의 주인공. 소금물에서는 소금이 될 거고 그래서 그 알갱이들을 용질이라고 한다. 용매는 뭐냐면은 매개할 매자 쓰거든. 용자 이렇게 있고 매개할 매자야. 녹는 거를 중간에서 매개해 주는 애. 영어로는 솔번트라고 하게 되고 녹이는 물질이야. 녹이는 물질. 자동사, 사동사. 그 녹는다는 행동을 하는 애. 음. 그리고 녹이는 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용액은 그 녹아 들어간 전체. 용질하고 용매하고 합쳐진 거. 그걸 용액이라고 해. 균일 혼합물. 소금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녹아 들어가서 있는 전체를 용액이라고 한다. 용액자. 진액액자인데 그냥 녹아 들어간 그 진한 액체, 솔루션을 용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질 플러스 용매. 결국 이게 녹아 들어간 그 균일 혼합물. 과학에서는 이 균일이라는 말을 되게 좀 중요한 말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용액이라고 하는 건 섞여 있는 아이다. 균질하게 섞여 있는 아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물이라고 하는 용매가 있는 거지. 그지? 용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알갱이가 용질이라고 했지. 용질. 얘는 용매.
매개하는 애, 그지? 녹는 걸 매개해 주는 애, 중간에서 매개해 주는 애. 용질은 솔루트. 용질이 녹아 들어가면은 이게 뭐가 된다? 소금물이 되더라. 소금이 다 녹아 들어간 솔루션. 소금물 용액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소금물의 농도에서는 결국은 딴 걸 보는 게 용매를 보는 게 아니고 용액분의 용질. 소금물 전체 중에서 소금과 지금 이거는 결국은 뭐야? 용매랑 플러스 여기 알갱이들 용질이 다 합쳐진 거잖아. 그지? 용매 플러스 용질이 합쳐진 것 중에서 용질에 대한 그 비중을 보겠다. 그 비율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접근이었지. 그지? 그래서 용질은 이런 아이다. 녹아 들어가는 녹는 물질이다. 용매는 매개하는 아이다. 솔번트라고 하고 녹이는 물질이다. 용액은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그거 두 개 합쳐진 것, 전체 섞여진 균일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 녹는다, 용해, 녹는다라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 세 가지 말들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간단한 과학 상식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용해라는 말을 썼잖아. 용해. 그지? 얘는 뭐야? 섞이면서 녹는 거야. 섞이면서 이제 녹는 거를 용해라고 하고 뭔가 녹는다, 녹인다 뭐 이런 말들이 성립을 하는 거고 디솔루션이라고 해. 그지? 근데 혼자 녹는 거 뭐라고 해? 우리는 융해라고 해. 어. 되게 어렵지? 어떤 건 용해, 어떤 건 융해 이렇게 말하잖아. 혼자 녹는 거.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거. 이거 뭐라고 해? 융해라고 해. 지 혼자 녹는 거야. 이거는 멜팅이라고 해. 녹는다, 융해된다, 녹는다, 디솔루션, 용해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건 이제 조금 더 그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전체의 양을 전체를 얼마로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퍼센트 농도, 퍼밀 농도, bp, ppm, ppb, ppt 뭐 이런 것들을 숫자를 대용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었잖아, 그 농도를. 근데 전체를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서도 이름 붙여주는 농도들이 있어. 이번에는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볼 거는 전체를 무엇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항상 모든 농도는 그 단위를 잘 봐야 돼. 단위에 보면은 그 정보가 다 나와 있거든. 기준의 종류에 따른 거 한번 볼 건데, 기준의 종류에 따른 농도 한번 볼 건데, 단위를 보는 법을 여기서 좀 보면 될 것 같아. 이런 농도가 어려운 농도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단위를 보고 나는 이 농도는 어떤 아이구나,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구나라는 거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화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도가 몰 농도라는 게 있어. 얘의 단위는 뭐냐면은 몰 퍼 리터야. 여기서 보니까 리터는 뭐야? 우리 많이 보던 단위지? 부피잖아, 부피. 용액, 아까 용액 배웠지? 용액은 전체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 기체든 액체든, 용액의 부피가, 기준이구나, 이게. 지금 이 단위에서, 이 농도에서 보고 싶은 건 용액 부피에 대한, 이건 그 입자 수를 말하는 거거든. 화학 반응에서는 이제 입자 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자 수를 말하는 거야. 용액 부피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숫자를 보고 싶은 게 몰 농도구나. 몰 퍼 리터잖아. 그지? 입자 수의 용액 부피에 대한, 이게 결국은 분수니까. 분수를 단위로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리터분의 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항상 비율 나타낼 때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위 보는 순간에 용액 부피에 대한 입자수의 비율을 보는 게 몰롱도구나. 어.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용액 부피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노르말리티라는 게 있는데 노르말 농도라고 해 그냥. 이거는 뭐 의학에서도 많이 쓰고 뭐 많이 쓰는 농도 단위들이 뭐 많이 쓰는 농도 단위지. 근데 이거는 이제 화학 반응에 좀 기초로 하는 거야. 단위가 equivalent per liter EQ per liter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거 이제 당량이라고 하는 거고 화학 반응을 할 때 딱딱 이제 어떤 그 맞춰지는 입자들 숫자라고 보면 돼. 그냥 단지 분자 수가 아니고 어떤 분자 2개랑 어떤 분자 3개랑 같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 한 개의 반응을 이제 1당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제 그 화학 반응 기준으로 한 어떤 이퀴벌런트 1당량 기준으로 보는 거고 결국은 용액 부피에 대한 입자수가 아니고 어떤 당량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농도를 쓰는구나. 어. 결국은 기준을 무엇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 비교하는 양을 뭐로 보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을 붙여 준 것들이고 이거랑 비교해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몰랄 농도라는 걸 많이 써. 몰랄리티. 그래서 몰랄 농도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 단위를 보면은 몰 퍼 킬로그램이야. 오, 아까랑 좀 다르네. 어. 기준이 뭐로 바뀌었어? 용액 부피에서 지금 이거는 용매의 질량이거든. 용액 질량이 아니고. 음. 입자수를 보는 건 똑같아. 비교하는 거를 입자수를 보는 건 똑같은데 용매의 질량을 갑자기 기준으로 본대. 이거를 몰랄 농도라고 한대. 용매 질량에 대한 용매 질량 1kg에 대한 입자수를 몰랄 농도라고 한다. 그럼 이거는 어떤 때 많이 쓰냐면은 음 결국은 이 세 개가 지금 다 비율인데 나중에 온도가 변하면 에너지가 변하니까 어떤 기체나 액체의 부피가 액체의 부피도 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거 말고 온도에 따라 변해도 질량은 일정하니까. 그지? 용매의 질량을 기준으로 보자. 온도에 난 구애받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몰랄 농도를 많이 쓰는 거야. 음.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단위들이 다 뭐더라? 이 단위들은 다 비율이더라. 결국은 비율이더라. 리터분의 당량, 용매 킬로그램 분의 몰. 단위들이 다 뭐더라? 비율이더라. 우리가 되게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단위들도 다 알고 보면은 그냥 비교하고 싶은 양을 기준량에 대해서 비교한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뭐다? 비율이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아까 했던 건 뭐지? 전체를 무엇으로 보는지 비교하는 양이 뭔지에 따라서 뭐 이렇게 붙여 주기도 하고 전체를 몇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아까 100으로 보면 퍼센트, 1000으로 보면 퍼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준량을 어떻게 보는지, 기준량을 얼마로 볼지 그런 거에 따라서 농도는 다 이렇게 이름 붙여 주는 게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아. 저런 농도들이 더 궁금하면 이제 화학 시간에 잘 배우면 되겠지. 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그 농도 퍼센트 농도를 지금 소금물의 농도 퍼센트 농도를 하고 있는데 그 농도가 희석이 되고 그리고 증발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농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때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볼게. 농도가 내려가는 경우,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경우? 희석되는 경우야. 그럼 이제 물을 더 넣는 거지. 물을 더 넣으면 어떻게 돼? 소금물에다가 물 더 넣으면 소금의 양이 변해? 아니지. 그냥 물만 더 들어간 거야. 그지? 그리고 농도가 올라가는 경우 한번 볼게. 자꾸 표면에서 증발해.
표면에서 물 분자들이 에너지가 높은 물 분자들이 자꾸 날아간단 말이야, 공기 중으로. 그러면은 물의 양이 줄어들겠지. 증발해도. 결국은 난 뭘 생각하는 거야?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양은 변하지 않는다. 소금은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희석이 돼서 물이 더 들어와서 희석이 되면은 그 전체 용액분의 소금의 양의 비율을 구해 주면은 변한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증발이 돼서 물이 날아갔다. 뭐 만약에 100 리터 중에 1 리터가 증발돼서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리터 단위로 쓰는 게 아니지. 그램 수로 보는 거니까 100 그램 중에 용액 소금물 100 그램 중에 10 그램이 날아가 버렸대. 물이 증발했대.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비율을 구할 때 용액 90 분의 원래 있던 소금의 양 이렇게 해서 농도를 새로 구해 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두 용액을 섞을 수가 있어.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을 어떻게 할 때? 섞을 때. 이때 중요한 것도 뭐야?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야. 소금의 양은 그냥 각각 있는 양들이 합쳐질 뿐이야. 그지? 그래서 결국은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두 용액의 농도가 평형이 돼. 어, 뭐 6%짜리랑 10%짜리랑 섞어버리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균일 혼합물이 된다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진다고. 농도가 평형이 된다. 한마디로 네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어디로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농도가 다르니까 어디로 좀 쏠릴 수 있겠네. 원래 농도가 높은 데 있는 쪽이 조금 더 높게 유지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평형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나는 뭐만 생각하면 돼? 전체 소금의 양이 합친 두 용액에 골고루 퍼질 거니까 각각 소금의 양을 따로 계산해서 합쳐 버리면 되겠지. 그리고 그 전체 용액의 질량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각각 용액의 소금물의 양, 각 용액의 소금의 양이지. 소금의 양을 구해서 따로 계산해서 합쳐 버리면 돼. 그지? 그러면은 그 합친 양이 그 용액의 전체에 골고루 퍼질 거라고. 그러면은 전체 용액은 몇 그램 섞었다라는 거 문제에서 줄 거니까 전체 용액분의 소금의 양 해서 그 섞인 소금물의 농도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개도 할 수 있고 세 개의 소금물 섞을 때도 할 수 있고 농도가 다른 다섯 개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지. 계산이 좀 많아질 뿐이지 두 개든 세 개든 다섯 개든 결국은 소금의 양. 그래서 아빠가 아까 이제 그 농도할 때 실제로 농도를 구하는 식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결국은 이런 성질 때문에 그런 거야.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농도를 다시 구할 때 농도가 변할 때 이런 것들 소금의 양 구해서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은 일정합니다. 그럼 변한 소금물 분에 원래 들어있던 소금의 양 계산해 가지고 농도 다시 구해 주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섞을 때 희석할 때는 물을 더 넣을 때는 이해가 돼. 그냥 물만 더 넣는 거니까 소금의 양은 안 변하는 거 알겠는데 왜 증발할 때 물이 날아가는데 왜 소금은 안 데리고 날아가? 소금은 왜 그대로 남아 있어? 좀 이상하지 그거는. 그지? 그래서 지금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과학 상식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뭐 알아둬서 안 좋을 건 없지. 그지? 왜 증발할 때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을까? 변화가 안 될까? 궁금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물 분자가 날아갈 때 증발할 때 있잖아. 나중에 이제 증발이랑 끓는다라고 하는 개념도 배우게 될 건데
증발을 한다고 하는 건 이제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물 분자들이 에너지가 높은 물 분자들이 탈락되는 현상들을 증발이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그 증발이 될 때 그 소금이 녹아 있는다라고 하면은 물 사이에 이제 이온 상태로 물 분자들 사이에 섞여 있게 되는데 소금의 이온이랑 물 분자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그리고 물 분자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야. 그런데 물 분자들, 소금과 물 분자 사이의 인력, 소금 이온과 물 분자 사이가 끌어당기고 있는 붙어 있는 힘이 물 분자들 사이의 인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물 분자는 날아가도 소금은 물이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야. 그지? 안쪽에 있는 물들이 계속 세게 잡아당기고 있어. 너는 가지 마 하고 붙잡고 있는단 말이야. 그래서 소금은 안 날아가고 물 분자만 날아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일단은 증발이라고 하는 게 뭐다? 액체가 있는데 어디서?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야, 기체로. 근데 어디 있는 애가? 안에 있는 애가? 안에 있는 물 분자들끼리 둘러싸인 그 안에 있는 애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 물 분자들이 있는데 물 분자들이 다 에너지가 똑같지는 않아. 서로서로 자꾸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어떤 애는 에너지가 높아지고 너네 반에도 에너지가 높은 애가 있고 낮은 애가 있고 한 반인데도 그렇지. 그지? 그런 것처럼 분자들 사이에도 똑같단 말이야. 음. 계속 이렇게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받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너지가 다 가진 에너지가 다른데 안쪽에 있는 물 분자들 입장에서는 사방에서 다 끌어당기고 있지. 그지? 정확히 말하면 사방은 아니고 물 분자는 이제 6 개의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육방이라고 해야 되지. 뭐 어쨌든 이렇게 다 끌어당기고 있는데 표면에 있는 애는 이 표면에 있는 애 여기는 이제 밑에서만 끌어당기고 위에서는 끌어당기고 있지 않잖아. 붙어 있지 않잖아.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높은 애들이 유후 하고 다 날아가 버려. 어.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긴 하겠지. 에너지가 좀 적으니까. 전체적인 에너지는 적으니까 조금 느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탈락되어 가는 거를 뭐라고 한다? 증발이라고 한다. 기체가 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높은 분자만 탈출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한다. 증발의 가장 흔한 예가 뭐야? 바닷물에 염전에서 바닷물이 다 증발돼 버리면 뭐만 남아? 소금만 남지. 어. 소금이라고 하는 이 애들 사이의 결합의 힘이 그렇게 센 거야. 물이 다 날아가고 있는데도 소금끼리는 붙잡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 물이 날아갈 때까지 어쨌든 소금은 점점점 그 이온 사이의 인력이 세지면서 고체로 될 때까지 어 그 인력들이 세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물 분자만 그냥 계속 탈출을 하더라. 그런 게 증발을 이용한 염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금 이온하고 물 분자 사이의 인력 그리고 물 분자 사이의 인력 요런 것들이 결국은 누가 크다? 이온 상태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 소금 이온과 물 분자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 훨씬 크다고요. 뭐보다? 물 분자들끼리 서로 끌어안고 있는 힘보다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요것만 끊어지면서 표면에서 날아간다고. 소금 같이 데리고 안 날아간다고. 그지?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크니까 에너지 높은 애들 그냥 너 혼자 나가 이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증발할 때 소금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과학적인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음.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면은 너희들이 조금 더 공부해 볼 거는 나중에 이제 그 전하랑 입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이온하고 이온이 끌어당기는 힘이 제일 세고 이온 쌍극자, 뭐 이온 유도 쌍극자, 뭐 유도 쌍극자끼리 힘을 뭐 분산력이라고 하고 이런 이제 입자들 사이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들이 있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원래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라고 하는 아이들이랑, 그리고 안쪽에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 전하가 발생하는 그 쌍극자,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강한 힘이 가해졌을 때 뭔가가 전하를 띠게 되는 유도 쌍극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기는 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화학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우면 될 것 같아.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더라. 전하를 띠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이런 입자들 사이에도. 근데 그것들의 힘의 불균형,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증발될 때 물만 날아가고 소금 이온은 계속 물 안에 남아 있게 되더라. 결국은 물이 다 날아갈 때까지 뭐만 남는다? 소금만 남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인력 때문에 결국은 이 인력 때문에 그런 거더라라고 하는 거, 잡아당기는 힘들, 서로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증발이 있으면은 날 물 분자들이 날아가는 거는 끓는 것도 있지. 음. 끓음이랑 차이는 뭐냐? 증발은 이베포레이션이라고 하고, 끓는 걸 이제 보일링이라고 해. 이거의 차이는 뭐냐? 이거는 표면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막 높아지는 게 아니고, 표면에 일부 튀는 애들, 에너지가 높은 애들이 일부 분자만 탈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 증발이라고 하면 돼. 너네들 어디 뭐 여행 가 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반 다 모여 있어." 하면은 꼭 그중에서 에너지 높은 애들 막 여기 튀었다가 저기 뭐 사 먹으러 갔다가 "모여 있어."라고 했는데 튀어나가는 애들 몇몇 있지. 그런 애들이 튀어나가는 게 증발이야. 표면에서 튀어나가는 거 증발이라고 하면 되고, 끓는 거는 에너지가 너무 높아져. 계속 이제 그 열 에너지가 가해지잖아. 그지? 열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뭐 가스불을 끓이는 걸 생각해 볼게. 물 끓이는 걸 생각해 보면은 뭐 전기를 통해서든 가스를 통해서든 어떤 열 에너지가 계속 그 물 분자들 사이에 에너지를 밀어 넣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부에 있는 분자들이 갑자기 그 에너지가 높아져서 내부에 있는 분자들이 막 이렇게 그 인력이 끊어지는 순간들이 나온단 말이야, 내부의 분자들. 내부의 분자들이 인력이 끊어지면서 막 이렇게 끊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 모든 분자가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서 그 물 분자 사이에 인력을 끊어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를 끓는다라고 표현을 한다, 우리는. 어 결국은 전체적인 에너지의 차이가 있는 거고, 표면에서만 증발하는지, 표면에서만 자꾸 물 분자 사이에 인력이 조금씩 끊어지면서 튀어나가는지, 물 분자들이 내부에서도 전체 이렇게 용액이 있으면 내부에서도 이 인력들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튀어나가는지, 이 순간에도 에너지의 차이들은 있어, 안쪽에. 그러니까 조금씩 날아가는 거야. 한꺼번에 확 다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증발하는 것과 끓는 것들의 차이더라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결국 이제 증발하고 끓는 거의 차이가 뭐였다? 물 분자 사이의 쌍극자 인력, 뭐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데, 물 분자 사이의 쌍극자 인력을 끊을 수 있는 어떤 임계치 이상의 운동 에너지가 표면에만 있는지, 아니면 액체 전체, 내부를 포함한 액체 전체에 있는지, 그 차이인 거고, 내부의 분자들의 쌍극자 인력이 끊어질 만큼의 에너지가 전체에 있는가, 그게 결국은 증발과 끓는 것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더라. 그 차이가 이런 현상을 나타내더라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음. 결국 이제 오늘 뭐 많은 내용을 한 것 같은데, 핵심 내용은 되게 별거 없어. 그지?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에 보면은 그냥 몇 줄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다른 과학적인 사실들이나 아니면 비율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조금 길어진 거고, 이런 것들에서 항상 수업을 듣고 나서 기억해야 될 핵심, 그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인 거지, 그 핵심이 많지는 않아.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율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했던 거 핵심이야. 그지? 그 비율들의 의미에 따라서 많이 쓰는 것들을 좀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다. 이름을 좀 붙여주기도 했고, 그 의미가 진한 정도,
진한 정도인 애를 뭐라고 했어? 우리는 농도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농도나 아니면 빠른 정도일 때는 뭐 속도, 빽빽한 정도면 밀도 그런 것 중에서 우리는 농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이제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 농도도 결국은 비율이었단 말이지, 비율.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한마디로 소금물에 대한 비율 이게 핵심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퍼센트로 나타내 주고 싶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기준 전체를 100으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의 1을 다시 상쇄시켜 주는데 이게 결국은 기호였으니까 퍼센트 이렇게 나타내면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결국은 뭐더라? 소금의 양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소금의 양이니까 전체 소금물이 있을 때 소금물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 한마디로 그 농도를 알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곱하기 소금물의 농도를 하면 되더라. 근데 그 농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퍼센트 이거를 포함한 개념이야. 그지? 이거를 따로 본다. 따로 그냥 퍼센트 앞에 숫자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100분의 1을 곱해줘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미 농도라고 하는 개념 10%는 결국은 0.1 결국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모든 게 그 세 개가 전체가 완벽하게 동일한 그냥 하나의 숫자임을 알고 있잖아. 그럼 그냥 곱하기 소금물의 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는 퍼센트를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그냥 농도더라. 전체 소금물분의 소금의 비중이더라. 전체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지 동일한 수치더라. 라고 하는 거를 배웠고 결국은 소금의 양은 소금물에서 그중에 진한 정도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농도를 곱해주면 그 소금의 양이 바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희석되는 경우가 있었고 농도가 낮아지는 경우 희석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물이 증발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두 개의 용액이 서로 섞이는 경우가 있었지. 뭐 5개의 용액도 되고 10개의 용액도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게 물이 첨가가 되든 물이 추가가 되든 아니면 물이 증발이 되든 핵심은 뭐라고? 소금의 양은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금의 양을 구해서 어떻게 한다? 처음에 있었던 소금의 양을 구해서 변한 용액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을 구해서 농도를 새로 구해주면 되는 거고 두 용액이 섞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소금의 양, 전체의 소금의 양이 그 용액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각각의 용액에 있는 소금의 양을 각각 구해서 그거를 더해줘서 전체 용액분의 그 소금의 양 전체 용액분의 소금의 양 해서 농도를 새로 구해주면은 두 용액이 섞였을 때도 성공적으로 농도를 구할 수 있더라.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오늘의 핵심 내용은 요것만 기억해주면 돼. 그지? 되게 오랜 시간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별거 없었고, 이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많은 그 과학적인 사실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이해하고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과 그리고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단지 외우는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고, 뭔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빠가 지금 뭐 과학도 알려주고, 뭐 다른 한자도 알려주고, 단어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과목을 좀 특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 결국은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것들의 목적이 될 건데, 아니면 이제 뭐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뭐 과학이니까 난 안 할래. 아니면은 뭐 이건 과학할 때는 수학이니까 안 할래. 뭐 이런 것들
뭔가 과목을 특정 지어서 딱 제한 짓는 것들을 좀 그런 행동들, 그런 태도들, 태도가 중요한 거지. 그런 태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좋지는 않아.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좋지는 않아. 세상엔 다 섞여 있거든. 그런 것들을 과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수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경계지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는 않아. 다 이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런 사실들을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뿐이지 공부할 때 항상 어떻게 해라? 궁금한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목을 특정 짓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던 것도 있고 이런 식의 사고들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고 끝.